영화 인기 47번으로 피터선 감독의 엘리멘탈 애니메이션이죠.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한국인 감독의 작품이니까 지금 한국적 정서에 효소할 것으로 씌워지므로 한국에서는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래서 역주행에서 1위라고 그러죠.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빅히트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뭐 가장 심하게 뭐 손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가 굉장히 보면 이게 제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영화 읽기를 하는 건데 이, 이 서구 신화 세계에서의 주적이고 중심적이고 에덴 동산 뱀의 조상인 거죠. 용이요. 토템이죠. 그게 주인공이 되는 만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심영래 감독이.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거의 당시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돈을 많이 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목표가 뭐였냐면 서구 관객의 호응을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면 용 둘이 싸우는 거 주인공과 적과 아군이 둘 다 용이었어요. 이거는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인 차원의 단계 검토가 아예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족했던 대표 사례로 내가 심형래 용가리의 그걸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문화적으로 내가 영화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랬는데 또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된 주요 두 개 항목은 하나는 두 개 항목만 예를 들자면 하나는 엘레멘탈이라는 단어는 엘리멘트에서 나온 단어죠. 요소죠, 요소. 요소라는 단어는 공기, 흙, 기본 사요소를 말하는 거야. 그죠? 물과 불이 이제 주인공이지만 공기는 구름이고 흙은 나무로 나오죠. 각각의 개별적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입자성이잖아요. 입자성. 하나하나가 존재성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근대적인 담론인데 그것이 화동성의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적인 문화하고 너무 과거 문화가 아닌가. 그런 거하고 어떻게 어울리는가. 그게 걱정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물론 근대 이분법적 투쟁의 대안으로 여기는 게 그 동양 사상이죠, 요새. 그래서 한국인 감독의 전통적 관습에서 기인하는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상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피를 가진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감독이 근대에 대한 탈근대의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과연 요거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동양 사상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예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이 안 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몽롱해진단 말이죠. 아니면 이런 맥락의 경우 대개 실패하였듯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을 못하고 전근대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적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이 두 개가 진짜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느라고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안도의 한숨이 들었어요. 아, 그런 대로 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한국인 동양인의 생각이 잘 통하는구나. 한국인 동양인의 사상이 안 먹히면은 이제 다시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잡을 못 잡겠죠.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이 감독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불이에요, 불.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중동 출신인 것 같은 그런 글자들이 나왔죠. 이방인 여자죠. 이방인 여자. 그 다음에 남자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근대 핵가족, 이 조화로운 사회성을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뉴욕 본토 태생인 것 같죠? 백인 남자. 이 두 주인공의 설정이 됐는데 이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죠. 그걸 충실히 지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꾸로 강한 남자와 약한 여자, 그죠? 이게 이제 기본. 그다음에
발언권을 주도하는 지배 세력 백인과 발언권이 약한 이방인, 이런 것들의 기존의 통념이 전부 뒤집어져 있었죠. 이런 면에서 이걸 성공을 한 것 같고, 또, 두 번째 관점에서, 물 또는 불이란, 요거 보면 요게 이제 최근에 요거 잘못 전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인어공주의 흑인 여성을 인어공주로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복을 잘못하면 설득력이 너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꾸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물 또는 불이라는 이게 이제 한정적인 단일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이야, 나는 불이야. 요거는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남녀의 자존심이 기초하는 독립주체적 정체성 하고도 기현이 되는 거죠. 남자는 다르고 여자는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고 다 독립적이고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관객의 통념이 그렇잖아요. 그 독사, 그러니까 기존 이론의 이념, 기존 여론, 그걸 존중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두 남자가 이제 그러니까 서로 당연히 응원받아야 될 낭만적 사랑의 자연스러운 루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건 아이러니한 이유가 뭐냐면 관객 자신의 이 독사, 그 기본적인 그 통념을 도전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응? 기본적인 통념을 지키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낭만적 사랑을 비롯해서 사랑의 완성 과정 자체가 사랑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의 영역이 위반되고 융합되는 거잖아요. 그 각자 개인의 영역이 따로따로 있으면 사랑은 안 되는 거죠. 두 개 융합되고 서로 위반하는 거죠. 서로 영역을 침범하고 위반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절차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적인 독립주체성, 정체성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도 자신의 근대적 자아의식의 붕괴, 영역의 붕괴 상황이 되는데 그걸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관객의 새로운 심정이 생기는데 그게 남녀 주인공의 결합이게 되고 그걸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영화적으로 잘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대표적인 이 탈근대 정동이 물과 불이 조심스럽게 섞이며 따뜻한 물의 상황이 되는 거죠. 둘이 서로 손도 못 잡고 건드리면 큰일 날까봐, 물불 서로 팔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닿으면 물이 꺼지니까, 물이 닿으면 불이 꺼지니까, 그 물도 불에 증발돼 버리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나중에 손을 잡아보니까 따뜻한 물이 되는 거죠. 다정함을 창조해내는 장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탈근대 정동이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낭만적 사랑의 원리가 뭐냐면 패션 열정이죠. 이 열정은 근본적으로 열정을 생각해 보면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남자는 폭력적이니까 또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질투, 여자는 덜 폭력적이니까 하는 장면으로 이 열정을 표시가 되는 경우가 영화에 많죠. 대표적이었어요. 근대적인 낭만적인 사랑의 영화는. 근데 이 영화가 제시하는 탈근대 사랑의 담론은 그 열정, 근대적인 열정을 대체하는 다정함, 이란 정동을 제시하는 걸로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 둘의 딱 뽀뽀하는 장면도 굉장히 다정하죠. 열정적인 것보다. 팔근대 사랑의 원리가 또 하나는 물론 사랑하는 얘기니까 두 남녀 간의 사적인 의미만을 생성하죠. 근데 또 하나는 이 영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적인 의의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특정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게 정확하겠죠. 뿐만 아니라 불과 불 이건 뭐예요? 대립하는 두 개의 자연 현상이거든요. 그죠? 물과 불. 그다음에 또 자연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 상징물은 이제 그 집단이죠. 그죠? 두 공동체.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결과를 초래를 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근데 초기 르네상스 시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응? 자신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두 가문의 화해가 안 이루어지죠. 시작될 것 같다. 그런 점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 영화에는
두 인종의 화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공적 결실이라는 사적인 차원이 있었고, 그걸 넘어서 공동체와의 평등과 평화를 촉진하는 과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 8근대 사상의 담론의 틀 하나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공동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상적 틀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영화 내내 관객이 직접 경험하는 거죠. 물과 불의 영역이 생명과 달리 아주 자주 서로 스며들듯이 섞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의 집에 불의 동네에 물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지?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들어와 버리는.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섞여 버리는. 그죠? 그런 것처럼 불과 불이라고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입자성이란 것이 그게 잠정적인 존재 상태라는 거죠. 응? 물과 불 따로 있는 거는 잠정적인 거고 그 바탕에는 언제나 화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탈변태 담론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불만 나눴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해체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더 요거는 이제 다른 쪽에 다쪽에서 보면 이민자의 세계가 이방인의 생활상이잖아요. 이게 보통은 배타적이고 이국적인 시점에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영화들이. 근데 아주 일상적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건국적으로 보여주냐면 근대적인 전통이 뭐냐면 성정을 이어받는 거죠. 가문의 뭐 가업을 이어받는다 이거죠. 전통이 억압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었는데 그런 심리 상태가 아버지한테 기인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딸이 딸이 희생에 보답하려는 심리에서 기인하였다. 딸은 네가 좋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민자의 생활상이 뭐로 표현되냐면 일상적인 양상으로 표현. 그런 건 뭐 꼭 이민자들이 아니어도 그죠? 모든 그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일상적인 양상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의 가족사하고 대비되는 게 물의 가족사죠. 물의 가족사는, 남자의 가족사는 지배세력인 백인 남자의 가족, 그 이방인 여자가 초대받는, 불이 초대받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배 세력과 소외 세력의 사회적 갈등이 뚜렷해지겠죠. 그래서 엄마가, 야, 이렇게, 외계인, 못 사는 집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여자가 남자 집에 초대받으면 부유한 건 틀림없죠. 집안에 수영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데리다가 인간과 동물이라는 단어를 인간과 동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폭력적인 억압이 허용되는 거죠. 동물이니까 뭐, 곤충이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인간과 동물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인간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간이 의미하는 바, what human means. 동물이라는 대신에 동물이 의미하는 바, what animal means. 즉, 다시 말해서 동물이랑 인간을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권력의 차이를 배태하는 두 존재성의 차이를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듯이 이게 이제 데리다가 했던 건데 놀라운 거는 그 집 어머니가 사회적 약자로 여자가 열등을 느낄 수 있겠죠. 엄마만 집 앞에서. 근데 시어머니 후보가 되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여자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남녀의 권력 관계를 농담처럼 역전시켜버려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집안 전체가 그런 식으로 대해요. 여자에 대해서. 아들이 빠졌으니까 여자가 힘이 세죠. 당연히 여자 맘대로고. 여자가 좀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나타나요. 여자가 유리공예 실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 미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파고 평가를 해서 자기 아들 그 뭐 수도관 수리공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여자가. 그 미래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의 그 갈 길을 열어주고 그 먼 데까지 가는데 남자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냐? 엄마가 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 넌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를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임무를 자임을 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게 정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미래. 이게 이제 불이 먼저에 딸이 먼저 고민했던 건데, 이거는 전근대적, 이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근대적이나 전근대적인 미래. 이 형용모순이에요. 형용모순. 말 자체가 모순된다는 거죠. 즉, 둥근 사각형, 유리제의 철기. 형용하는 말이 형용받는 말과 모순되는 거죠. 그잖아요. 이거 그런 거죠. 전근대적이고 근대적인 미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근대의 미래인데. 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거하고, 그지? 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요 말하고, 탈근대적의 미래, 탈근대의 미래. 이건 완전히 반대말이잖아.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모순이에요. 이걸 대신해서, 이런 갈등에 빠졌으니까 딸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불이. 대신해서 탈근대적 미래상을 개척해줘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대신해주는 거죠. 대신 개척해주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인데, 어, 이 영화를 본 이유가 왜 히트를 못하고 상업적으로 망해버렸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까지 한 거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뭐를 조심하고 뭐를 앞으로 작업할 때 중요해야 되느냐, 중시해야 되느냐, 그걸 한마디로 너무 조심한 것 같아요. 너무 조심한 것 같아요. 물론 투자자의 눈치를 봤다. 그럴 수도 있겠죠. 투자자들의 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이거를 이 내막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조심했으면 이렇게 썼는데 투자자들이 그건 너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나중에 감독판이 나오잖아요. 성공하면. 근데 감독판 이게 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감독판이 나오기 좀 어렵게 됐죠. 근데 그래서 보통 감독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에게 놀라움. 영화를 보러 가는 건 놀래러 가는 건데 1년. 영상 기술은 놀라웠는데 아름다웠는데 영화 장르 특유의 경이로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보고 나서 친구한테 영화 경험을 자랑할 만한 거리. 야, 그 영화 있지? 이래 재밌었어. 자발적 홍보의 요소. 저 영화 참 좋아. 아름다워, 이뻐. 근데 꼭 봐야 돼. 자랑할 만한 거리가 경이로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미지의 영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투자자의 눈치 이 얘기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꼭 이러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마지막에 행복 신혼여행을 가요. 이거 해필리 에버 애프터 과거 디즈니 영화의 결말이죠. 이것 때문에 디즈니 영화가 잘 안 됐은 거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음, 디즈니가 몰락의 과정을 겪고 몰락했고 픽사가 벤처기업 픽사가 어, 어, 뭐야 성공하여 어, 겉으로는 디즈니가 픽사를 합병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픽사의 감독들이 예? 디즈니에 입성을 하였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과거에 그런 디즈니가 해봤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것 같아 이번에. 이거는 감독이 이 픽사 출신의 픽사의 전통을 알고 있는 감독이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어, 기존에 돈을 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9세대. 그래서 이걸 답습한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또
이 2023년도 금년도의 히트작이 에어래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거기에서 중국인 여주인공이 현실 유니버스, 지금 지구에서, 그 지구에 못 사는, 그, 세탁소, 지구의 세탁소, 망해가는 세탁소, 주인으로서. 생물학이 시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완전히 영웅인데, 그지? 여기서는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무사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아주 허무하게 화해를 해요. 그 세무, 담당관이 쉽게 화해를 해줘요. 이 영화도 비슷해요. 이 영화의 여주인공도 수도 검사관에게 폐업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너무 쉽게 해결이 돼요. 거의 똑같은, 어디서 본 듯한, 그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치? 이미지와 영상들이에요. 줄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름 선수들의 경기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건 너무 놀랬어요. 해리포터 하늘 농구 시합하는 거 있죠? 히디치인가 뭔가 이름 붙은 거 있죠? 그거 거의 똑같은 장면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심했던 거는 어디서 본 듯한 사상이었던 거예요. 사상도, 기본 사상도. 예를 들면, 낭만적인 사랑의 상황에서는 남자들은 약간 단기적인 목적, 이게 동물적이죠. 여자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어요. 여자들은 양육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이게 동물적인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본능적인 거고. 이런 그 남성과 여성의 본능적인 관계항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의 이야기. 이거는 뭐 성인 이야기라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무슨 뭐 전설에도 그렇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특히 자신의 사랑의 미래에 대해 심리적 확인을 그게 여성 관객들한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성들한테는 이런 그 확인하고 싶은 그럴 건가 그런 거 그런 마음 때문에 여성 관객들한테는 언제나 이런 로맨스 얘기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환영을 받겠죠. 그리고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요소겠죠. 그렇지만 스토리라인이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직선적이에요. 꼭 단순하고 직선적이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순하고 직선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과격한 페미니즘이나 과다한 정치적 올바름이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요새 그렇죠. 결이 좀 다르지만 문제는 근대 주류의 이데올로기를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대 주류 이데올로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만화 영화지만 너무 만화 같아져 버렸어요. 만화 영화는 물론 만화 영화인데 그래도 너무 만화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감동이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 마지막에 파국, 어? 남자 주인공도 결국 죽은 거죠. 비롯하여 인명의 희생이 초래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명만은 아니겠죠. 남자 주인공도 죽었으니까. 그 대홍수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죠. 분투하고 막 지붕에서 막 고생하고 너무 현실감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어리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탁 뚝뚝 떨어지면서 눈물처럼 떨어져갖고 부활하는 장면인데 이게 예수의 재림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생, 피닉스 뭐 이런 건데 뭐처럼 들리냐면 여성 부모의 치료를 받기 위한 트릭 플레이 같아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선과 악, 적과 악운 등 근대 이분법적 갈등으로 인한 게 아직도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량 살육을 공언하는 전쟁. 그러면서 벌어지고 있잖아. 전 세계가 무기를 대주잖아요, 죽이라고. 상대방도 사람인데.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영화의 현실은 어떻게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영화래지만 너무 많이 멀어졌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판타지야. 디즈니의 대표적인 만화 환상의 세계, 이 공감하게 하는 환상의 세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공감하게 해야 되는데
미술관에서 보듯이 멋진 그림을 구경하는 수동적인 상황인 것 같다니까. 아, 그림 잘 만들었네. 그렇지만 멋진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전의 픽사 영화들은 어땠냐? 성인 관객의 적극적인 호응. 이게 픽사의 가장 큰 힘이었단 말이죠. 디즈니하고 달리. 디즈니는 성인 관객 신경 안 썼는데 픽사는 성인 관객들한테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전의 성공적인 픽사 영화들은 아이들의 영화 이전에 어른들의 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 이 엘레멘터는 어른들의 영화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북미 시장에서 빅히트가 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세계적인 공전의 히트들이었었어요, 픽사가. 그런 픽사의 전통, 을 놓쳐버린 거 아닌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